자, 수학상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단원입니다. 우리가 이게 수학상 한 지가 개월수로 따져보니까 한 반년이 넘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얘는 기억이 잘 안 나겠죠? 솔직하게 말하면 작년에 지도했던 반보다는 좀 시간이 더 걸렸어.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했던 애들은 중간에 프린트 병행도 안 하고 사실은 다른 평가도 거의 안 봤어요. 근데 니네는 좀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도 다 꼬박꼬박 다 보고 우리 평면좌표 빼고는 시험 다 봤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도 그렇고 중간에 프린트도 약간 좀 병행도 하고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처진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어쨌든 이번에 최종 목표는 올해죠 이제. 올해 예비고일 여러분들이 언제 올라갈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월에 했던 예비고일로 올라갔는데 12월 딱 니네 11월 말에 기말고사를 봐요. 2학년 2학기 시험 좀 빨리 보는 건 알지? 3학년은? 고등학교 때문에 시험 빨리 보고 12월 되면 예비고일로 올라가는데 근데 그게 선생님이 그대로 같이 따라갔어. 우리 작년 같은 경우 할 때. 근데 내가 예비고일 애들까지 수업을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반은 수원수투 수업을 내가 막 다 해줬어. 근데 이 반은 일단 목표는 예비고일 올라가기 전에 수원을 어쨌든 끝낼 거야. 언제 되든지 간에 12월에 되든지 그 이후에 되든지 상관없이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연장 수업 때도 그렇고 좀 하다가 이제 여름방학 때도 그렇고 좀 보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보충. 다음 주부터 해서 선생님 생각에는 시간 배분을 좀 해보니까 월요일, 금요일보다는 수요일쯤에는 보충을 거의 매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시간 할지는 그날 봐서 문제풀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면 문제풀이 끝날 때까지는 집에 안 보내주고 그런 거는 좀 미리 얘기했죠. 보충할 거라는 거. 그리고 중간에 교재 확인해가지고 마무리 안 된 사람은 또 남겨서 별도 지도를 할 거예요. 8시 이후에. 알겠지? 그거는 진도와 관계없는 보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진도 보충은 다음 주 수요일쯤에 한번 할 겁니다. 알겠죠? 그때는 진도 보충이 될 수도 있고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 남은 좀 있으면 제 원회 방정식 아직 우리가 라센이 안 끝나서 그거 다 하고 나서 시험 공부할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 언제 보자고 내가 따로 얘기 안 했죠. 원회 방정식을. 했나? 안 했지. 그래서 일단 교재 마무리 되고 나서 내가 그 날짜를 좀 정해줄게. 일단 오늘 개념하고 라센 오늘 최대한 마무리를 좀 합시다. 그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아마 시간이 다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도형의 이동에 대한 개념을 다 하진 않을 거야. 책에는 3챕터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2개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챕터가 뭐냐면 내가 저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거를 내가 저번에 중간고사 보기 전쯤이었나 40분 정도 수업해서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니네 반 수업한 거야. 그거 내가 이따가 숙제 문자 보낼 때 링크를 보내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숙제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 영상을 보고 개념 노트에 또 써와야 된다. 알았죠? 눈으로만 보고만 안 돼서 정리 다시 해오세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와야지만 그때 내가 모든 얘기를 다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거를 니네가 숙지하고 있어야지 다음 주 월요일날 요단원 진도 마무리를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도 좀 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숙제 얘기했어요. 그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수업 영상 다시 보고 노트 정리해와. 오늘 써준 거 있잖아. 그거 다음에다가 연이어서 쭉 쓰시면 돼요. 다른 이어져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이 난이도가 어떠냐? 먼저 이거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회 방정식보다는 쉬워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가르치는 사람이고 수학을 니네하고는 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니네가 언젠가 이제 수능을 보지 않겠습니까? 대학생이 되기 위해서 수능을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은 원회 방정식보다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훨씬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배우는 내용은 수능에 직접적으로 쓰는 내용이에요. 원도 마찬가지긴 해. 근데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하는 내용 자체가 훨씬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성격상 대충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목조목 하나씩 다 얘기해 줄 테니까 다 마찬가지. 오늘 한 것도 개념 영상 복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공부했을 때 평행이동이라는 걸 한번 공부했었지. 그때 2학년 때 1차 함수에서 평행이동은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평행이동만 공부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곧 너네들이 시험 봐야 될 2차 함수 중3 때 2차 함수 시험 그 내용에서는
표준형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x축까지 평행이동하는 걸 다 공부했지. 그래서 막 x-p 해주고 플러스 q 해가지고 표준형 평행이동 막 꼭지점 움직이고 막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니네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그때 사실 평행이동 공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으로 공부한 게 100%는 아니야. 그래서 오늘 하는 도형의 이동 내용에 평행이동이 있어요. 그 내용을 공부하면은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평행이동이 저래가지고 내가 저거를 평행이동을 저런 식으로 식을 세우고 공부했었구나 라는 게 오늘 공부하면 정말 칼같이 딱 정립이 돼. 알겠죠? 자, 그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단원 내용 자체가 평행이동 하나랑 대칭이동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평행이동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선생님이 2차 함수 수업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일단 2차 함수는 대칭성이 제일 중요해라고 했던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평행이동만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문제풀이 했던 건 두 가지 아이디어로 설명을 해줬어요. 이건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계속 얘기할 거야. 석현아 벌써 잘 것 같아. 잠바를 벗어. 빨리. 졸면 집에 보내버린다. 졸지 마. 알았어? 너만 자 보면. 그러지 마세요. 평행이동은 먹었잖아. 그것 때문에. 2차 함수 때 평행이동했을 때 두 가지 시선에서 얘기했는데 그래프 자체를 평행이동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있고 꼭지점만 움직여가지고 식을 다시 찾아내는 점을 이동하는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 근데 이게 여기서도 똑같아. 일단 점을 한번 움직여보고 나서 그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움직이는 두 단계를 거칠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점부터 한번 이용해봐. 자, 그럼 간단한 거 한번 표시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다가 자, 점을 좀 찍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좌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쳐보면 한 칸이 1이에요. 그랬을 때 점이 예를 들어서 1,1의 점이 찍혀있어. 다 쳐보자. 걔를 적당히 평행이동 해가지고 다른 좌표인 2,3에다가 움직이고 싶대. 자, 평행이동은 X축 방향 평행이동, Y축 방향 평행이동 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면 되냐면 X축 방향으로 두 칸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이면 파란색 점으로 움직인다는 건 너무나 쉽지. 자, 이해됐니? 자, 그럼 다시 써보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두 칸, Y축 방향으로 자, 플러스 한 칸 평행이동하면은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 점을 어떻게 움직였냐면 1,1이라는 점을 X축 두 칸, Y축 두 칸 평행이동 해가지고 새로운 점이 3,2가 됐는데 과정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지. 1이라는 X좌표에다가 자, 두 칸 움직였으니까 2를 더하고 Y좌표 1이었는데 위로 한 칸 움직였으니까 1을 더해가지고 3,2가 됐다는 새로운 점으로 움직인 거야. 자, 점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공식화하게 되면은 어떤 점이 있었어? P라는 점이 있었어. 걔가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걔를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냐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칸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봐봐. 평행이동한 숫자만큼 그레이로 더했지. 그러면 공식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X좌표에다가 그냥 A 더하고 Y좌표에다가 B 더하면 그게 그냥 새로운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가 돼요. 그냥 움직임 만큼 더해주면 끝이야. 점의 평행이동은 이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그냥 유치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말로 하자 그냥. 평행이동한 만큼 새로운 점을 좌표를 구할 땐 기존 좌표에다가 평행이동한 만큼의 숫자를 더하거나 빼시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자, 간단하죠?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 말한 대로 두 단계를 거친다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움직여 볼 거야. 자, 앞단원이 우리 월해방정식이었어가지고 원 갖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반지름 1짜리이고 원의 중심도 0,0이고 원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한번 그려봤어. 자, 그럼 모눈정이처럼 얘도 한번 그려볼까?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 치자.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원의 중심이 2,1이 마이너스 1이 되게끔 도형을 움직일 건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냥 원의 중심을 2, 마이너스 1에다 찍었다.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새롭게 그렸다. 그러면 원은 당연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얘부터 식을 한번 써보자.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식 자체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자, 반지름 1이니까 1이라고 써도 되겠지. 그 다음에 노란색 식은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반지름 1이니까 식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원의 방정식 다 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건 어떻게 했냐면 도형을 직접 그렸잖아. 움직인 게 아니라 도형을 직접 그려서 원의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한 칸짜리라서 표준형으로 식 세우는 그냥 원의 방정식 개념을 적용해서 식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평행이동 해가지고 이 식이 됐다고 생각하고 노란색 식을 한번 찾아볼 거야. 자, 알겠니? 자, 이거 좀 헷갈리니까 천천히 할게. 잘 봐. 일단 새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잘 봐봐. 잘 들어라. 자, 이게 지금 원의 방정식이죠. 이해됐니? 우리가 앞에서 함수 같은 거 공부했을 때 보통 펑션의 앞자를 떠가지고 이건 지금껏 쓰지 마세요. fx라는 식을 많이 썼지. 그치? 그 다음에 수학상 같은 거 공부했을 때 함수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하나가 fx고 하나는 gx고 이런 식으로 식을 많이 썼지.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되는 게 f랑 g가 뜻하는 게 뭐냐면 f를 쓴 이유는 펑션의 약자라서 f를 그냥 쓴 거야. 오케이? 근데 유치하게 생각하면 돼. 그냥 함수의 약자라서 f를 쓴 것일 뿐이지 f라는 걸 쓴 취지 자체는 그냥 얘는 f라는 이름의 그래프예요 라는 그냥 이름 하나 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얘는 g라는 이름의 그냥 그래프예요 라는 뜻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펑션의 f라는 거에 너무 집착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 알겠나?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책에 이렇게 써있어. 새로운 표현이야. 자, f라고 써놓고 x, y는 0 이렇게 써있다. 이게 뭐냐면 도형의 방정식을 뜻하는데요. 왜 그런지 얘기해줄게. 첫 번째, x랑 y를 쓴 이유는 잘 들어라. 이거 헷갈린다 처음에. 지금 써있는 게 잘 봐봐. 여기 써있는 x, y라고 써있는 게 f라는 걸 손으로 가려버리면 점처럼 생겼지. 근데 얘는 절대로 점을 뜻하는 게 아니야. 요즘 수학자들이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자, f만 가리면 점처럼 생겼잖아. 점이 절대로 아니야. 뭐냐면 f라는 아까 말한 대로 f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래프야. 오케이? 그래프인데 문자를 뭐를 쓰고 있냐면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를 쓰고 있는 그래프예요 라는 뜻이야. 근데 는영이라고 써놨잖아. 는영이라고 써있으면 우리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았니? 그래서 f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문자 xy를 사용하고 있는 방정식이에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f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문자는 x랑 y라는 문자를 쓰고 있는 방정식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럼 써줄게. 자, f 이름을 갖고 있는 자, x, y 문자 사용한 도형의 방정식이야. 야, 이거 어차피 좌표 표면에다가 도형 그린 거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해도 되냐면 평면 도형이라고 해도 됩니다. 공간 도형도 있는데요. 3차원 도형. 그건 나중에 이과생들 선택 과목이 기하에서 공부할 거니까 그거는 아직 당연히 몰라도 돼요. 자, 일단 용어 공부를 좀 합시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점이 아니라는 거. 야, 그럼 뭐도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냐? 점이 아니라면 여기 지금 콤마 찍혀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 써있는 x가 점의 x좌표일까? 점이 아니라고 했잖아. 잘 들어라. 헷갈린다. 점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 말은 콤마 앞에 써있는 x가 x좌표가 아닌 거야. 알겠냐? 그냥 의미가 뭐라고? xy 문자 사용하고 있어만 표시한 거야. 그러면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것도 돼요. f y, x는 0이라고 써있으면 얘랑 얘는 달라 보이지만 서로 같은 식이에요. 알겠어요? 왜? f라는 이름 똑같지. 심지어
사용하고 있는 문자가 XY 문자 사용하고 있는 게 똑같지. 선생님 얘는 X좌표가 Y인데 선생님 얘는 X좌표가 X인데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점이 아니라니까. 공부 똑바로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얘랑 의미상 똑같아. 알겠지? 자, 꼭 구분 지어야 된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를 평행 이동해가지고 이 식을 한번 찾고 싶다 그랬잖아요. 답을 알고 있어. 자, 일단 요 생각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 둘 다 원이죠. 반지름이 똑같이 1이죠. 그럼 그거를 벗어나서 원을 니네가 위, 아래, 좌우로 막 움직이면은 평행 이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뭐였냐면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치? 이건 2차 함수 때부터 우리 공부한 거예요. 그때 원 입장에서는 반드시 뭐가 안 바뀌냐면 원의 크기가 안 바뀌겠지. 그럼 그 말은 반지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근데 평행 이동하면 뭐는 바뀌냐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바뀌어. 이해됐어요? 조금 이따 다시 분석할 거다. 그래서 원일 때 나타나는 특징, 원의 중심의 좌표만 바뀔 뿐 반지름의 크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자, 그걸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긴 했지만 얘를 다시 f x, y는 0이라고 한번 써보자. 자, 무슨 얘기냐면 f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형인데, 자, 문자를 지금 x 문자, y 문자 쓰고 있죠. 그럼 다음과 같은 표현 써도 문제 없겠네. 도형계 방정식.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얘는 이름은 그냥 똑같이 f라고 쓸게. 근데 사용하고 있는 문자가 이거 좀 잘 구분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xy 문자랑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xy 문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자라는 걸 알겠습니까? 왜요? 여기 xy는 대입했을 때 1을 만족하는 xy 값들이잖아. 근데 딱 보시면 다른 그림이다 보니까 딱 바라보셨을 때 여기 xy 대입한 숫자랑 여기 xy 대입한 숫자랑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 말은 회복되면 안 되는 거. x 문자, y 문자가 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수학 기호를 좀 붙여볼게. 점을 좀 찍어볼게. 이렇게. 자, 이거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프라임이라고 읽어요. 수학 기호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니네 수학 사업 못 할 거니까 옛날에 내가 그냥 점이라고 유치하게 읽었는데 이제는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하냐면 미분 때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f 프라임 x 막 이런 거 공부해요 나중에. 뭐 아직은 몰라도 되고. 자, 어쨌든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좀 점을 찍었어요. 그럼 얘는 굳이 이름을 붙여주면 요렇게 해도 되겠죠? f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도형이라고 써도 문제 없겠지. 자, 이해됐니? 그럼 생각해보자. 노란색 식 현재 몰라. 현재는 몰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노란색 식을 찾기 위해서 기존 식을 이용하고 싶은데, 자, 뉘앙스를 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볼래? 여러분,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풀 때 좀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중에 애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자취의 방정식이었어요. 내가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할까? 자취의 방정식은 뭐를 찾는 거냐면 새로운 점이 어떤 그래프를 만드는지 그 흔적을 찾는 거라고 할까? 그럼 니네들이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쓰지 마. 구하고자 하는 점을 P라고 해놓고 x, y라고 의미 부여를 한 다음에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건 x 문자, y 문자를 사용한 새로운 식을 찾았어야 되지. 맞죠? 그 다음에 계산상에서 특징이 뭐였냐면 새로운 식을 찾기 위해서 니네가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식을 이용해서 P점이 있는 그래프의 식을 새롭게 찾았단 말이야. 뭐라고? 기존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점의 좌표를 찾았다. 새로운 식을 찾았다. 이게 좌취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 왜 얘기했냐면 잘 들어라. 야, 이거 모른다고 했지? 답이긴 하지만 근데 현재 아는 건 얘야. 그럼 얘를 이용해서 노란색 식을 새롭게 찾을 거야. 알겠어요? 그럼 지금 말한 아이디어가 뭐예요? 기존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식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좌취의 방정식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알겠니? 그럼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죠.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앞에 점의 이동을 한 얘기가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점을 어떻게 움직이면 되냐면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두 칸, y축 방향으로 한 칸 움직이면 이쪽에 있는 점이 된다. 몇 개만 해볼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점도 오른쪽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 두 칸, 아래로 한 칸 움직이면 여기 있는 점이 된다. 맞죠? 심지어 원의 중심도 x축 방향으로 두 칸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움직이면 원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그럼 특징이 나왔어.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축 방향으로 2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칸 움직이면은 새로운 원에 위치하게 되죠. 공통적인 특징 찾아냈지. 그래서 그거를 좀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x, y라는 점이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칸이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칸 평행이동했더니 누가 됐어? 새로운 점의 좌표가 되는데 잘 들어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점들은 x 문자에서 y 문자가 아니라 x 프라임이랑 y 프라임을 쓰고 있지. 새롭게 평행 이동한 점을 새로운 점이라고 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써보면 관계식이 나타나. 잘 봐. 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을 새롭게 찾을 때 x라는 좌표에다가 2를 더하고 y라는 좌표에다가 1을 뺐더니 그게 새롭게 평행 이동한 점에 각각의 x좌표랑 y좌표 되는 거 아니겠어? 석현아 졸지 마세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내가 사용하는 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식 답을 알고 있지만 이 식을 찾아내고 싶은 건데 기존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찾고 싶다고 했다? 우리 도형의 방정식, 자체의 방정식 같은 거 풀었을 때 기존에 있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대입하는 과정을 했어요. 대입하는 과정.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이거잖아. 맞아요? 그럼 대입을 하고 싶어.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기준 문자 x랑 y는 사라져야 되지. 그럼 그거를 소거시키기 위해서 얘를 정리해요. 대입하기 위해서 식을 x 프라임,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2 다음에 y는 y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정리를 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x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해. y 자리에다가 대입해.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해. 자, 그럼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프라임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라고 만들어지지. 자, 저기 있는 노란색하고 모양이 어때요? 똑같아졌죠? 자, 근데 하나 생각. 내가 점을 왜 찍었다고 했어요? 기존에 있는 x, y랑 구분 짓기 위해서 찍었다고 했지? 그럼 답 쓸 때는 관례적인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답 쓸 때는 프라임 기호는 지우게 돼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니네가 얻어내는 가치. 당연히 얘들 다 설명하느라 찍긴 했지만 니네가 앞으로 평행 이동이 됐건 조금 있다가 할 대칭 이동이 됐건 새로운 점의 좌표를 계산할 때 또는 새로운 식을 찾아낼 때 문제풀이 과정에서 책에는 당연히 프라임 기호가 안 써있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써있을 것이야. 그럼 니네들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 문제 속에 프라임 기호가 생략이 돼 있구나 라는 걸 반드시 생각해. 알겠어? 단순히 구분짓기 위함도 있지만 계산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거다 보니까 답 쓸 때만 지우는 거지 당연히 프라임 기호는 숨어있는 거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럼 특징적인 게 뭔지 알겠니? 식 쓰면 이렇게 된다? 야,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x축 방향으로 a칸 움직였더니 그냥 a 더했잖아. y축 방향으로 b 평행이동했더니 그냥 b를 더했잖아. 일로 와봐. 처음 식이 이거고 새로운 식이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처음 식의 이름이 이거였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f, x, y는 0이었는데 그거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a칸, y축 방향으로 플러스 b칸 평행이동을 했어. 규칙 볼래? 야, 분명히 x축 방향 플러스 2칸이었지. 근데 식을 바라보니까 x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x 플러스 2가 아니지. 부호가 반대라는 거 느껴져? 부호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한 칸 내려갔으면 마이너스 한 칸인데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로 바뀌었지. 왜 이렇게 됐냐? 대입하는 과정에서 뭐를 했어요? 이항 했죠. 이항하는 과정에서 플러스 부호가 플러스 부호가 서로 반대로 뒤집어진단 말이야. 꼭 기억해야 되고. 알겠어요? 결과만 내면 나쁜 습관 안 된다. 자, 그래서 x축 방향 A, y축 방향 B 움직였을 때 새로운 함수 그래프 또는 도형을 찾고 싶으면 기존 식에다가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게 돼 있어요. 기존 식에다가 마이너스 B를 대입하게 돼 있어요. 부호가 반대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부호가 반대냐면 기존에 있는 식을 통해서 새로운 식을 찾기 위해서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항을 했어. 이항을 하다 보니까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부호 반대로 대입하게 된 거야.
자, 알겠어요? 빨간 선만 외우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쟤는 아까 점이었죠? 얘는 써줄게. 도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계 문자에 자, 평행 이동한 만큼의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반대부호를 대입하게 돼 있어요. 자, 요 멘트가 중요해요. 반대부호.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반대부호야? 이항하는 과정에서 부호가 뒤집어져. 알겠죠? 자, 확인했어요. 자, 연습해보자 그러면. 자, 책에 있는 문제예요. 자,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거 x, y라는 쟤는 점이죠. 점이 자,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자, 평행 이동 이렇게 했대. 자, 이건 점이에요. 지금 점. 앞에 이게 f라고 안 써있잖아. 그럼 이건 점인 거야. 자, 이렇게 움직였는데 특정 점이 3,-2가 자, 이렇게 움직였대. 1,1로 움직였대. 자, 문제를 두 개를 좀 만들어 봤거든. 자, 마이너스 1,2가 평행 이동하면은 어떻게 될까? 라를 요거를 계산해 버려. 간단한 거야. 자, 그럼 여기 A, B에 해당하는 평행 이동 숫자가 몇 칸일까 한번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쉽죠? 3에서 1이 됐다는 얘기는 점은 여러분 부호 반대로 대입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지곳대로 대입이었어요. 자, 그러면 3에서 1이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한 거지.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에서 1이 됐으니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칸 평행 이동한 거지. 그래서 B가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점은 쉬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2를 새롭게 평행 이동한 걸 찾으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3하면 끝이야. 쉽지. 마이너스 3,5가 되는 거겠네요. 자, 간단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형이에요. 평행 이동인데 자, 이거 굳이 이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도 똑같아요. 얘 직선이라는 도형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문자가 XY 문자 쓰고 있죠? 그럼 얘는 유식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F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XY 문자 사용하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지? 오늘 니네 이 표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의 관건은 니네가 도형을 이해하냐 못하냐. 저는 쉽거든. 알겠죠? 여기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원방보다 수능에서 직결되는 거라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중간에 충분히 쉬면서 할 거니까 완벽하게 이해해. 알았지? 2번씩 쉴 거야. 자, 얘를 마찬가지로 다음 규칙성으로 평행 이동한 새로운 식을 찾으래. 그러면 여기다 써줬죠? 이 방식대로 해보자. 도형일 때는 이항하는 과정 때문에 부호를 반대로 대입하시래. 그러면 이건 점이라고 했다. 그럼 대입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이 식에 x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냐면 x 부호 반대인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y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돼. 자, 이해됐니? 그럼 대입했어. 어떻게 돼요? 2 가로 열고 x 플러스 2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죠. 물론 식은 좀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3 맞지? 0 3 7이냐? 맞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평행 이동까지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얘네가 평행 이동한 식을 찾으면 원래는 기호에 답에도 그렇고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구분을 짓기 위한 프라임이라는 점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반드시 생각하라고 했어요. 답 쓸 때는 안 써. 알겠죠? 구분짓는 이유 때문에도 있고. 여기지? 꼭 기억하자. 그럼 여기도 사실 프라임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여기. 알겠니? 아까 썼던 거랑 똑같죠. 야, 그럼 이런 거 한번 느껴보자. 야, 여러분. 1차 함수 때요. 평행이동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게 뭐냐면 평행이동에도 그래프의 모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였냐면 기울기가 안 바뀌지. 그쵸? 그럼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뭐냐면 2 아닙니까? 평행이동 한 뒤에 기울기 얼마예요? 2죠. 중학교 2학년 때 개념이 적용된다는 건 알겠지?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기울기가 안 바뀌어. 근데 뭐 굳이 덧대서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때는 Y축 평행이동만 했잖아. 근데 지금은 X축까지 평행이동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울기는 당연히 안 바뀌죠. 자, 그래서 진리가 뭐냐? 평행이동하면 그래프의 모양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 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도 평행이동을 할 건데 자, 이번에도 점이에요. 자, 이번에 좀 복잡한 거 살짝 복잡한 거 해보죠. x의 제곱, y의 제곱,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c는 0. 원인 거 알겠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원을 평행이동했으면 당연히 원이지. 자, 아까 말한 대로 원은 반지름이 안 바뀐다 했잖아. 원의 중점만 바뀌죠. 자, 요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이 됐대. ABC를 한번 찾아보시래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봐봐. 자, 바꾼 거 써줄게. 바꾸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5 마이너스 c라고 돼요. 야, 그럼 아까 공부한 개념을 써볼래? 이거 도형이잖아. 도형은 부호 반대로 대입이라며. 얘를 이건 점이잖아.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부호 반대야. 그럼 도형이면 여기에다가 뭐 대입해? x에다가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a 대입하고 y에다가 y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b를 대입해야 돼. 도형일 때 부호가 반대야 무조건. 이항하는 것 때문에. 자, 그럼 대입을 직접 해서 새로운 식을 찾는 거야. x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5 마이너스 c가 된 거지. 자,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오케이. 그랬을 때 누가 됐대요? 얘가 됐대. 자, 그럼 결론 뭐야? 여기 있는 괄호가 얘랑 똑같아야 되죠. 여기 있는 y 갖고 있는 괄호가 이거랑 똑같아야 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원은 평행 이동해도 반지름 안 바뀐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있는 1이 반지름이지. 물론 이건 r 제곱이니까 r 제곱 반지름 제곱. 그러면 5-c가 자동으로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같아야겠지.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풀게 되면은 a가 얼마냐?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고 5-c가 1이니까 c는 4가 되죠. 자, 이렇게 ABC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정말 원칙적으로 풀었지. 평행이동 시킨 공식을 써가지고.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2차 함수 아이디랑 똑같은 거예요. 평행이동 니네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2차 함수 평행이동은 그래프로 평행이동하는 거 결부지어서 점 갖고만 노는 것도 있어. 그럼 나는 지금 그래프를 직접 움직였지. 이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했단 말이야. 그럼 걔를 그래프를 쓰지 않고 점만 갖고 이동해보자. 자, 원에서 점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원의 중점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공식 좀 언급하고자 해서 자, 일반형에서 원의 중심 찾는 공식 뭐였는지 기억해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공식이었지? 그래서 기존 원의 중심이 뭐냐면 마이너스 2,1이죠. 물론 표준형을 바꿔도 돼. 바꿔도 되는데 공식 연습하려고 했던 거다. 그럼 얘를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얘가 됐대. 그럼 생각해봐. 얘의 원의 중심은 뭐야?
0,0이지. 그럼 느껴지지 않냐? 원의 중심이 기존의 원의 중심이 새로운 원의 중심인 0,0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몇 칸 이동한 거야? 플러스 2한 거지. y축으로 몇 칸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한 칸 평행 이동한 거지. 맞죠? 점은 부호 반대 이런 거 없다 했잖아. 고지고대로 해석한다 했잖아. 따라서 x축 방향 플러스 2한 게 여기에 써있는 2가 돼야 되는 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평행 이동한 게 여기 있는 b가 돼야 되는 거고. 아까는 답이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럼 c는 어떻게 찾아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반지름은 안 바뀌기 때문에 5-c가 반지름의 제곱인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c가 4라고 나오는 건 얘랑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느껴지는 게 이제 이거다. 아까 말한 대로 원은 반지름은 안 바뀌어. 뭐만 바뀌어? 원의 중심만 바뀌니까 문제 풀 때 뭐를 사용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만 갖고 평행 이동을 해도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론?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점만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2차 함수랑 똑같아요. 자, 아시겠어요? 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봐라.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2차 함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걸 딱 배우면 이제 결론 지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행 이동에 대해서 그나마 좀 구체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게 2차 함수에서의 표준형이 얼마냐? 그럼 그때 니네가 공부한 게 이래. 봐라.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이거 2차 함수 표준형이죠? 그럼 걔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칸,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해봐. 얘도 그냥 부호 반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낫겠다. 자, 평행 이동을. 중3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중3 때 도형의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를 하지 않거든. 물론 이제 학원 선생님 스타일마다 좀 다르겠지만 나는 해준 적이 없어.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책에도 나와 있는 게 중둥의 시선은 이래. x축 평행 이동한 거는 부호 반대로 대입해라고 그때 공부했을 거야. 이랑 분명히. 그래서 y는 x 자리에다가 x 부호 반대인 플러스 2를 대입하라고 공부했다. 맞아요? 그 다음에 y축 평행 이동한 거는 뒤에다가 요소절을 그대로 갖다 붙이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럼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2 해가지고 니네가 계산하는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푼 방식이야. 자, 고등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자,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좀 고급스러운 걸 하는 거니까. 자, 봐라. 아까 공부했잖아. 도형은 부호 반대라고 공부하셨어. 그러면 저식을 x 자리에다가 뭐를 대입하냐면 x 부호 반대인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y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2를 대입하라고 아까 공부했잖아요. 요 식에다가 어디 갔어? 요 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지. 물론 뒤에 플러스 2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답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냐? 계산하면 1이고 마이너스 2를 우변으로 넘기면 4가 되지. 그럼 중학교 때 푼 답이랑 똑같이 나오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거 설명했을 땐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 얘들아, 니네가 수학상을 공부하게 되면은 왜 x 대신에 x 부호 반대를 대입하는지, y도 원래는 특징이 있는데 왜 그냥 그대로 대입하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은 설명을 못 해줘. 근데 수학상 공부하게 되면 그때 가면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거를 지금 한 거야, 사실. 알겠죠? 아까 개념 공부한 거에 따르면. 그래서 원칙은 중학교 때도 y 자리에다가 원래는 마이너스 y 부호 반대를 대입한 다음에 이항하는 과정에 대해서 원래는 설명하는 게 선생님 생각에는 교과과서상 맞아. 맞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같은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잖아.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설명 방식이 좀 다르다. 알겠죠? 자, 느꼈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는 이해하고 외울 수 있는 거지. y도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 중학교 때도 부호 반대로 대입한 게 맞는 거야. 근데 여기 있던 걸 이해하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뒤에다가 그대로 붙이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했어요.